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한규태 마케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로아스 폭발 그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또 저희 또 식품 업종계가 요즘에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테무나 이제 알리 이렇게 있는데, 뭐 알리에서도 지금 공구 이렇게 단체로 사는 걸로 해서 막 냉면 10인분짜리 6,000원 막 이렇게 팔고, 족발도 900g 49,900g인데 뭐 만원, 2만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업종 쪽에서 저희 네이버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타격이 진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공급업체, 실제로 그 식품을 도전하는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데 저희들의 고객수는 일정하잖아요. 인구수는 그대로고 오히려 더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뭐 예전처럼 그냥 올리면 팔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브랜딩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전략도 좀 더 촘촘히 다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실제 적용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또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에는 크게 일단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파워링크,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 검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뭐 네이버, 테무, 알리 뭐 이런 브랜드 때문에 로아스가 좀 너무 안 나온다 이러시는 광고주분들께서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솔직히 제가 운영 지금 많은 업종을 뭐 음식도 하고 있지만 다른 이커머스도 하고 있는데 잘 나오는 데는 계속 잘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네.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일단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의 대표적인 그 차이는, 파워링크는 키워드를 직접 등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쇼핑 검색은 이제 키워드를 등록하지 못하고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재를 등록해서 어떤 키워드가 잡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유형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럼 파워링크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파워링크, 일단 파워링크 모르시는 분들 맨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는 이제 검색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일 상단에 뜨는 광고 영역인데, 이거는 꼭 무조건 제일 윗상단에 뜬다 이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쉐이크라고 했을 때 쉐이크를 블로그를 많이 먼저 눌러본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에 많이 들어가서 찾아본다든지 하면은 그게 제일 상단에 뜨는 방식인데, 웬만하면서는 이제 파워링크 광고가 상단에 뜨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맨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저희들의 입찰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메인 입찰가들은 비싸고, 그래서 메인 입찰가가 비싸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 그리고 저희한테 더욱더 맞는 소구점에 맞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제 확장 소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파워링크를 하는 것 중에 이유가 이제 확장 소재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구점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자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 소구점에 따라서 남들 같이 노출은 되지만 남들보다 저희들이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인식님께서 그 파워링크 어떤 그 제일 상위 노출로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통 상위 노출이 파워링크가 많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검색어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블로그가 먼저 뜰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런 그 파워 콘텐츠 영역 이런 게 많이 뜰 때가 있어요. 그것도 광고 영역인데 뭐 인플루언서 협찬 이런 거 뜨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서브 키워드 중에서 검색량 적음 이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검색량이 좀 실제로 많이 적은 뭐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 정말 맛있는
정말 맛있는 육개장 추천 뭐 이런 거는 검색어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타사도 이거를 많이 등록을 안 해놓기 때문에 이게 파워링크가 안 뜰 수도 있어요. 그 파워링크가 저희가 입찰가를 70원에 올려놔도 입찰가가 그 검색량이 너무 적으면은 아예 파워링크가 그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서브 키워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맛있는 육개장 추천 뭐 이런 거는 실제로 그 육개장을 사고 싶은 욕구가 그냥 육개장 이런 거 치는 사람들보다는 검색 의도가 더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좀 전환율이 좀 높기는 해요. 다른 메인 키워드보다는. 근데 이거는 또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을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서브 키워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무작정 세세하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인데 저희한테 더욱더 적합한 걸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육개장 이건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육개장 안에서도 뭐 2인분짜리로 파시는 분도 있고 4인분짜리 파시는 분도 있고 또 육개장에서 매운 거 파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덜 매운게 파는 것도 있고 또 특성을 가진 뭐 중화 육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저희 그 납품해주는 그런 육개장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뭐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성에 따라서 키워드를 맞춰주신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하면은 뭐 역시 일단 기본적인 게 뭐 광고 그룹 세분화하겠죠. 예를 들어서 식품 음식 중에 뭐 국밥이라고 치면 국밥을 사는 사람들의 의도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간단히 먹고 싶다, 아니면은 뭐 캠핑 가서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서 간단히 먹고 싶으면 뭐 집밥 추천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캠핑 가서 먹고 싶으면 캠핑 음식 이런 식으로 검색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 싶은 의도가 달라서 광고 그룹 이거로 좀 세분화를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집에서 간단히 먹고 싶은 고객님들한테는 뭐 간단히 집에서 뭐 땡땡 국밥 뭐 리뷰수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재를 만들 수 있으면 캠핑 가서 먹고 싶은 고객님들을 저희가 겨냥하려면 이제 뭐 캠핑 인기 폭발 국밥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 캠핑에서 먹으려고 지금 검색을 하는 건데 이런 소재가 뜨네 하고 더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캠핑 음식을 쳤는데 간단히 집에서 땡땡 국밥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캠핑 인기 폭발 국밥 이렇게 치는 게 저희 그 의도에 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률이 상승하게 되고 클릭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품질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더 광고비를 더 효율적으로 좀 소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본적인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은 네,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소고점의 이제 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간단히 집에서 이런 게 대부분 다 귀찮은 자취생들 겨냥해서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냥 일반 식탁 가정에서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자취생을만을 위한 그런 국밥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국밥들도 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10개 이렇게 뭐 5개 쟁겨놓고 먹기 때문에 뭐 5개 샀을 때 혜택을 준다면은 아무래도 한 광고를 클릭하더라도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로아스도 높아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이제 먹는다는 사람 자체가 귀찮다 아니면 식기가 뭐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직접 만들면 비싸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3분 안에 끝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청소 필요 없는 아니면 그 국그릇까지 전부 다 있는 그런 밀키트라면 국그릇까지도 완벽히 다 있는 거를 소극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링크가 쇼핑 검색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확장 소재가 좀 자유롭죠. 아무래도 맞아요, 엄청 많아요. 쇼핑 검색에 비해서 뭐 가격 링크, 서브 링크 이런 거 추가 제목 이런 것 등 활용할 수 있는 게 쇼핑 검색에 비해서 좀 다양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업체마다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이 뭐 가격 소구점이 있는 제품이다 하면은 가격 링크를 통해서 그 저희가 가격을 노출을 안 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뭐 1인분에 원래 동종 어깨가 한 뭐 6-7천 원 하는데 저희는 뭐 한 4천 원 이 정도 떼다 하면 사람들이 우리 4천 원밖에 안 하네 하고 들어와서 살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뭘 살 때 가격을 가장 먼저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소구점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가격을 저희가 표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격 소고점이 없다 싶으면은 굳이 그걸 저희가 노출을 시킬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동종업계 대비 좀 비싸다. 뭐 한 7, 8천 원, 9천 원, 막 만 원 이렇게 넘어간다 하면은 굳이 이걸 노출시키기보다는 뭐 명품 국밥, 뭐 명품 소고기 국밥, 뭐 소고기 뭐 푸짐하게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질을 소구점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다른 데보다 이제 용량 같은 것도 이제 있잖아요. 만약에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용량이 더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에서 지금 몇 그램인데 우리는 몇 그램이다 이렇게 그 그램 수로 비교하면서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죠? 가격적으로 뭐가 없으면 아니면 뭐 리뷰수도 진짜 많이 있는데 저희 확장 소재 리뷰나 구매수, 찜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가격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잘 팔고 있다. 근데 이걸 조금 소고점으로 가지고 싶다 하면은 확장 소재에 저희 찜이나 리뷰나 이제 구매수 이걸로 하셔서 저희 이렇게 네모칸에 썸네일 있잖아요. 그 썸네일 위 왼쪽 상단에 구매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래도 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클릭하고 구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적인 면이 아니라 뭐 리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뢰하고 먹고 계속 충성 고객이 있었다 하면은 그 구매 확장 소재를 한번 써보는 것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출 계좌 지면이 이거는 뭐 쇼핑 검색도 동일한 내용인데 그 저희가 노출 지면 체크할 때 그거를 그 광고 노출 지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큰 영역이긴 해요. 이 부분은 무조건 짚고 그 디테일하게 광고 운영하시려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를 세세하게 관리를 안 하면 뭐 줌 다음 아니면 뭐 건설 워크 뭐 이런 데에도 계속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줌 다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효율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업체에 따라서 이런 데에서 좀 효율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하고 아 여기는 노출만 되고 클릭률이 0.01%인데 전환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품질 지수를 깎아먹는 주요 원인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노출 제한을 안 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체크하고 뭐 이런 건설 워크나 이런 게 좀 다양해요. 몇십 개 되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끔씩 전환 찍히고 로아스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무작정 끄면 안 되고 이제 그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그 노출 지면별로 이제 데이터 통계를 통해 이제 고효율, 저효율 매체를 저희가 노출 지면을 판단하고 그거 통해서 설정을 하는 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들어가야 이제 지금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로아스를 좀 최대한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 돈을 더 들이거나 뭐 덜 뭐 아껴가지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로아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저희들이 노출 지면 같은 거 보면은 기존 광고주분들 저희가 받아봤을 때 지면 자체가 이렇게 줌 다음까지 진짜로 괜찮은데 이렇게 건설 워크 그리고 심지어 중고나라 뭐 번개장터 이런 데도 노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당근마켓 이런 데도 맞아요. 노출이 돼서 근데 사실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저희는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더 구매를 많이 하지 뭐 갑자기 중고나라인데 거기 떴다고 해서 갑자기 사거나 그러는 그런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열어두고 시작은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가 끝났을 무렵에는 다 제외를 시켜주시고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하거나 클릭하거나 관심이 있었던 구간에만 노출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광고비가 누수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클릭 일어났던 부분에 투자를 더 해주면 더 효율을 저희가 극대화되는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데 그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광고주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이런데 광고가 뜨기는 해도 저는 여기에 노출시키고 싶다. 왜냐면 관련 있는 광고가 나오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줌 다음 당근 이런 데는 약간 그 모르고 실수로 클릭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실수로 클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보통 약간 배너 광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배너 광고는 좀 그 CPC도 많이 낮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는 검색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이 부분만 하면 이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로아스가 바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많은 광고주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방지만 그 누수되는 것만 잡아도 정말 좀 많이 잡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룹도 나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노출 지면도 뭐 제하고 진짜 효율적인 곳만 하고, 또 키워드 자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효율인데 뭐 돈만 많이 나가. 그러면은 그쪽은 맞고, 조금 돈은 조금 들었는데 클릭이 좀 일어나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로아스도 그리고 저희가 잘 될 그 기대감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출 지면 그 노출 순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나요? 어떤 노출 순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경우 많잖아요. 1위, 2위, 3위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1, 2위, 3위 하는 것도 좋죠. 만약에 예산이 많다면. 예산이 많으면은 전 좋다,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돈이 비싸잖아요. 요즘 입찰가가 맞아요.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객단가는 뭐 음식 같은 거 대부분이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찰가가 뭐 3,000원, 5,000원, 뭐 10,000원 그냥 우습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클릭이 한두 번 내에서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1위로 무작정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이게 효율이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1위만 보고 구매한 건 아니라서 사실 이제 가격이 올라갈수록 2위, 3위, 4위로 점점 내려가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위로 하는 것보다는 3, 4위로 낮추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키워드가 많고 좀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무작정 싸게 해서 노출만 많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당장은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품질 지수라는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은 되는데 클릭이 안 되면 여기는 좀 이상한 데다. 상품성이 잘 안 맞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덜 띄워줘야지. 뒤로 보내야지 하면서 저희가 500원에 뭐 10위에 있었던 거를 다음에 500원에 10위 다음에는 품질지수가 떨어져 버리면은 한 700원에 그 10위를 1,000원 내야지 10위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락이 되는 거죠. 완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보기란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1등부터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을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 끝자락에 두시는 것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입찰가도 싸면서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품질수도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한테 브랜딩 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싼 입찰가로서도 사람들한테 우리의 소구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더보기 전 그 맨 끝단에 1페이지 맨 끝단에 맞아요. 두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맨 끝단에 거기 위치 시켜놔도 아마 그게 뭐 시간별로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다른 업체에서 입찰가를 100원이라도 올리고 하면 순위가 또 전체적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꾸준히 좀 입찰가 순위 선정을 위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가지고 내려갔네 이러면 다시 100원 올리고 뭐 굳이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도 되는데 하면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대표님께서 이거를 계속 좀 보실 수가 없어요. 좀 하시는 일도 좀 바쁘실 테니까. 근데 저희는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맞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위보다는 3, 4위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데 1위를 꼭 먹어야 되는 키워드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사 키워드. 그러니까 뭐 AMPM 국밥이라는 게 있다. 이게 저희 자사 키워드잖아요. 저희밖에 안 팔잖아요. AMPM 국밥은. 근데 다른 데에서 이제 그 다른 여기 보면은 다른 업체들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른 업체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예 관련 없는 업체에서 AMPM 국밥을 쳤는데 광고가 노출이 된다 하면 이거는 저희가 신고 통해서 바로 광고 오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광고 체크해드릴 거고, 왜냐면 저희 자사 키워드로 접속을 한 이용자 분들은 저희가 다 그 유입을 다 잡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는 건 좋은 것 같고, 이 1위 말씀드리는 거는 자사 키워드 검색했을 때 다른 데에서 좀 떼다 파는 업체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데에는 저희가 무조건 1위 얼마를 쓰더라도 1위로 노출을 시키다든지 아니면 뭐 1위가 아니더라도 좀 상위 노출을 시켜서 대신에 이제 확장 소재에
AMPM 공식 스토어, 공식몰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확장 소재를 좀 사용하면 이 AMPM 국밥을 사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공식이구나 하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사 키워드는 다 잡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국민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파워링크의 200만 원, 쇼핑 검색 광고에 1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로아스가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업종은 이제 식품 업종이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 그 로아스가 잘 안 나오고 있다고 하시는데 로아스라는 게 사실 좀 상대적이에요. 그 마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200%만 나와도 괜찮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400%, 500% 이상 나와야지 그 이득을 보는 업체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목표 로아스가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기는 하는데 지금 파워링크 200만 원, 쇼핑 검색에 뭐 100만 원 사용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커머스 이 특성상 뭐 식품 업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특성상 대부분 이제 그 쇼핑 검색의 효율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물건을 살 때 네이버에서 어떤 걸 살 때 쇼핑 검색에 검색하지 파워링크에 검색해서 거기서 사진 않잖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분들도 좀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좀 예산 분배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 그 데이터 까서 보면은 파워링크 부분에서 좀 효율이 많이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링크 부분에서 이제 총비용 순으로 내림차 순을 하셔가지고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이 투자가 광고비가 됐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전환율 로아스를 각 광고 그룹 키워드마다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한 50만 원 썼는데 로아스가 여기에서 50%밖에 안 나오네 이런 키워드 광고 그룹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하고 그럼 그거는 저효율 키워드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입찰가를 대폭 그냥 과감하게 내려버리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좀 절약한 광고비를 그 쇼핑 검색에서 로아스가 높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 고효율 키워드 광고 그룹에 투자해서 입찰가를 더 높여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걸 키우는 것보다 잘 되던 거를 더 잘 되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전화 주셔도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는데 저희 상담 끝나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로아스라는 게 안 나왔을 때 이제 너무 메인 소구점만 가지고 하실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메인 소구점은 아무래도 입찰가도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소구점을 좀 다른 소구점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식단이라고 뭐 쉐이크라 했을 때 뭐 운동하는 사람, 여성 다이어트만 먹는 게 그분들만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분들도 이제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로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침에 하나 들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뭐 임산부들이 드시는 것도 만약 가능하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또 무조건 아까 그 하규태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잘 되고 있는 거를 더 잘 되게 하는 게 정말 더 쉽긴 해요. 그래서 그 내림차순으로 하나는 그 자체가 그 내림차순으로 확인해 보라는 게 뭐냐면 파워링크가 저희가 그냥 한두 개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엄청 많이 등록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그 안에서 누수되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절약한 광고비를 실제로 고효율에 했을 때 효율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빠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쇼핑 검색 한번 가볼까요? 네, 쇼핑 검색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 중에서 이게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좀 로아스가 많이 나오고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네. 보통 저는 쇼핑 검색에서 좀 효율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파워링크는 자사 키워드 아니면 그렇게 로아스가 폭발적으로 높은 경우는 많이 못 보기는 했어요. 쇼핑 검색 전략이 좀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등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 저희가 뭐 국밥을 팔고 있다 하면은 그 광고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 검색을 운영을 잘하는 방법은 쇼핑 검색을 파워링크처럼 운영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파워링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까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 광고 그룹 세분화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키워드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거라서 좀 간단해요. 그냥 뭐 첫 번째 광고 그룹 캠핑, 두 번째 뭐 밀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서 여기는 밀키트 관련된 소재, 여기는 캠핑 관련된 소재 이렇게 해서 그냥 키워드만 등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쇼핑 검색은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등록이 안 돼서 저희가 키워드를 잡히도록 설정을 해야 돼요. 소재를 AM, PM, 캠핑 밀키트, 추천 국밥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게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캠핑 밀키트, 캠핑 국밥, 국밥 추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잡혀요. 근데 이 광고 그룹에서는 캠핑 관련된 것만 좀 잡을 거다 하면은 이거 광고 그룹을 처음에 생성할 때 그냥 국밥 이거 메인 키워드잖아요. 밀키트 이것도 메인 키워드잖아요. 입찰가가 좀 높겠죠. 근데 저희는 이 광고 그룹에서는 캠핑 관련된 키워드만 잡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애초에 처음에 생성할 때부터 제 키워드를 걸고 시작해야 돼요. 이런 메인 키워드에서는 그 좀 효율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그것도 업체마다 좀 상이하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 광고 그룹은 캠핑이다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 그룹에서는 그냥 그냥 그 메인 키워드 잡고 싶다. 국밥 이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소자가 AMPM 소고기 푸짐한 국밥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키워드를 잡고 싶은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잡고 싶은 키워드는 소고기 국밥, 푸짐한 국밥 이런 건데 여기서 갑자기 밀키트 아니면 캠핑 국밥 이런 게 여기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 캠핑 국밥은 여기에서 잡을 키워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끼리 입찰가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입찰가 1,100원을 해놨다. 근데 여기는 1,200원을 해놨다. 100원 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키워드를 잡고 있잖아요. 캠핑 국밥, 여기도 캠핑 국밥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얘네끼리 입찰가 경쟁을 해요. 더 낮은 금액에 노출될 수 있는 거를 저희 그룹 내부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 키워드를 그 둘 중 하나에 걸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노출시키는 게 네이버 쇼핑 검색의 꽃이고 그 전략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잘한다 못한다의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고점별로 나눠놔도 실제로 노출되는 키워드, 잡히는 키워드를 보면서 새로운 키워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났네. 그럼 이거에만 잡아봐야겠다. 그리고 딱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게 클릭이 은근 좋네. 그럼 이걸로 새로 한번 그룹을 새로 파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비를 낮추고 입찰가를 계속 낮출 수 있는 방법에서 저희가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를 계속 발굴하는 게 그 쇼핑 검색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쇼핑 검색에도 확장 소재를 등록할 수는 있잖아요. 홍보 문구를. 근데 여기에서 이미 소고기 푸짐한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홍보 문구, 추가 홍보 문구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 소고기 사용 이런 식으로 국산 소고기 사용 이런 식으로 좀 소고점을 표현하든지 여기는 이제 캠핑 밀키트를 검색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불만 올리면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캠핑하면 도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불만 올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물만 부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간편함을 소고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센스 캠핑 가면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챙겨오면 센스 있는 사람들로 등록되니까 아니면 이거는 제가 썼던 건데 캠핑러들 인기 폭발 이런 식으로도 좀 소고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좀 성과가 괜찮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쭉 사용하시기보다는 약간 2개 등록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좀 A/B 테스트해서 어떤 게 좀 효과가 좋았는지 확인하고 더 효과적인 걸로 좀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무조건 A/B 테스트가 중요한 게 이제 저희들의 소고점을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고점
표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희는 좋은 걸 저희들만 알아요. 근데 사실 표현해줘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소고점이 아닌데도 쓰면은 그게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예상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뭐 푸짐한 소고기를 했는데 다른 데도 푸짐해 비슷해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배신감 느끼고 나가버려 다시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썸네일,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소구점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주제가 로아스 폭발이 목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전략을 세워서 로아스가 좀 잘 나왔다고 쳐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좀 로아스가 잘 나오기는 했어요. 그럼 이걸 더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저희 거기서 그냥 안주하는 게 저희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 효율이 좋다. 뭐 유입자 수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게 이제 GFA 카탈로그가 이게 좀 좋은 이유가 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방문했던 이름 사용자들이랑 이제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랑 이제 뭐 이것도 방문이긴 한데 구매했던 이력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노출시킬 수 있어요. 이게 식품 업종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식품 음식은 이제 좀 구매 텀 주기가 짧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향수 이런 걸 쓴다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몇 달 쓰시는 분도 많으셔서 똑같은 향수 있는데 더 하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뭐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그냥 먹으면 끝이기 때문에 뭐 10팩 샀다 그럼 10팩 다 먹었네 벌써 이러면 아 또 살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구매했던 사람이 다시 재구매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의 경우에 특히 GFA 카탈로그 진행하면 그 로아스 폭발 될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이게 자체가 모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리 원래는 이것도 이제 배너 광고 일종의 하나인데 배너 광고는 일단 쏘는 거잖아요.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GFA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문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희한테 어떤 사이트에 들어와서 특정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한테만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모수 자체도 적고 그만큼 광고 비용도 안 나가면서 저희한테 관심 있던 사람에게 광고를 다시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환 극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이고 또 뭐 이런 거 배너 광고 만들면 저희들 배너 광고 만들 줄 모르잖아요 잘. 근데 이거는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썸네일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동돼서 저희가 실제로 배너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팅해주고 그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활동할 때 뭐 블로그라든지 기사라든지 아니면 검색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니는 형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까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아 월급날에 사야지 아니면은 이번에 샀으니까 또 살려고 했는데 아 그거 이름 뭐였더라 했던 사람들한테 인식을 다시 시켜주고 저희들의 브랜드를 다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효율이 좋고 무조건 같이 하시라 이렇게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 또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해주셔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컨설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기는 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바로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이거 라이브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셔도 되거든요. 네, 네. 저희 더 할 거 있으시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끝나기는 한데 아무래도 네. 여기에서 그 다 전략적인 걸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약간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 부분보다는 업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그 AA한테 효과적인 게 B 업체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좀 계정 상태를 확인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 광고를 안 맡겨도 되시니까 이제 저희한테 한번 그냥 상담만 한번 받아 보시면 저희가 인사이트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질문사항 뭐 있으시면은 저희가 한 3분 정도 기다리고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저희도 식품업체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계신가요? 전략적으로? 이제 지금
경쟁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빡세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로아스 폭발하는 데 계속 폭발해요. 맞아요. 뭐 잘 나오는 데 로아스 800%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기는 한데 그 전에도 원래 잘 안 나왔던 곳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요즘에 또 네, 요즘에 또 네이버 로직이 또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 로직을 알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진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뀌나 보다 이렇게 좀 감을 잡는 편인데 다른 일반 분들을 대표님들은 이제 매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딱 닥치잖아요. 딱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나서야 이제 바꾸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 있거든요. 다 로직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힘드시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지금 바뀐 경우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바꾸시는 게 좀 신경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광고를 집행했었는데 너무 효율이 안 나와서 저희 이제 안 하려고요 라고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고 안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광고를 계속 진행하지 않으시면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들은 안 나와도 계속 하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계속 그래도 알려야 되고 신규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특히 음식 식품 업종은 다시 사는 단골 손님들 충성 고객이 많잖아요. 한번 먹고 맛있으면 계속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지금 당장의 로아스 효율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장기적인 단골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사실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광고를 내면서 버티던 사람들이 지금 팡 뜨거든요. 사실 그런 구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땐 남들 다 광고에 다 투자해서 입찰가 다 올라가고 다 광고 경쟁력이 세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는 놓치면 어느 정도 버티면은 나중에 됐을 때는 효율이 팍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효율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광고를 안 하겠다 이거보다는 떨어졌지만 우리가 버티면 결국에는 남들보다 팍 올라가겠다. 남들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좀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질문 없으니까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혹시 좀 약간 좀 쑥스러우시거나 그래서 질문을 못 하신 그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어서 여기 위에 양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AM/PM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한국의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